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제조업 경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월 초에 발표된 미국 ISM 제조업 PMI와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표를 함께 보면서 미국 제조업의 질적 회복 여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럼 ISM PMI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미국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경기 선행 지표이고 미국 경기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일단 제조업은 주문 감소가 되면 생산 감소로 이어지고 고용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기 전환을 가장 먼저 겪는 섹터고요. 그리고 실제 주문과 생산 고용에 대해서도 실제 현장 중심의 설문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를 보여줍니다. 먼저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살펴보면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5%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소폭 하락하면서 2.7%입니다. 단기 기대 물가가 4% 중반에 고착화되어 있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당분간 물가 부담을 계속 체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단기 소비 위축과 기업 수요 둔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일단 3% 이하로 내려왔다는 점은 장기 물가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일부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하지만 단기와 장기가 이렇게 괴리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51로 전월 대비 다시 하락하면서 역사적인 저점 부근입니다. 50 초반 수준의 심리지수는 경기 회복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여전히 매우 낮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소비 심리가 좋지 않으면 소비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게 되면 고용 안정성 또한 흔들리게 되고 해고와 희망퇴직이 늘어나게 되면 실질 소득에 대한 불안감 역시 커집니다. 결국 미국인들의 심리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ISM 제조업 PMI는 47.9로 전월 대비 또 하락했고 시장 예상치 역시 하회했고 거의 1년 가까이 50 기준 아래로 하회하고 있습니다. 50 이상이면 경기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50 이하면 제조업 경기 전반에 대해서 비관적이라는 뜻입니다. 제조업 전반이 여전히 위축 국면에 머물러 있고 뚜렷한 반등 신호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부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 신규 주문 지수가 47.7로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신규 주문 지수가 50 아래라는 것은 미국 제조업의 핵심 문제가 여전히 공급이 아니라 수요라는 겁니다. 고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기업과 소비자 모두 선제적 주문을 줄이고 있고요. 특히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중장기 계약보다는 단기적으로 보수적으로 발주를 넣고 있습니다. 결국 향후 생산과 고용 회복을 제약하는 선행 악재로 해석됩니다. 반면에 생산지수는 51로 기준선 50 이상을 상회했습니다.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지만 신규 수요 증가에 따른 자발적 생산 확대라기보다 현 생산 유지 요인이 더 큽니다. 기존 주문을 소화하고 재고 조정을 하고 공급망 정상화 효과에 가깝고요. 현재 생산 증가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신규 주문이 동반되어야 하지만 수요가 받쳐주지 못할 경우 향후 다시 생산 지수도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지수를 보면 44.9로 전월 대비 또 하락하면서 강한 위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용지수가 40대 중반을 머문다는 것은 제조업체들이 인력 확충이 아니라 감원이나 채용 동결 중심의 방어적 경영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금리 부담, 그리고 미래에 대한 수요 불확실성, 그리고 관세 정책 변동성까지 겹치면서 기업들은 고정비 증가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조업 고용 회복이 가장 늦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공급자 납기 지수를 보시면 49.3으로 전월 52.6 대비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50 아래로 내려왔다는 것은 공급망 혼란이 완화된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주문 감소로 인해서 납기가 축소되었다는 겁니다. 즉 납기가 빨라졌다는 거고요. 공급 여건이 좋아졌다기보다 제조업 전반의 주문량 자체가 줄면서 납기가 빨라진 경기 둔화형 위축 신호에 더 가깝습니다. 인플레이션 완화보다는 수요 위축의 결과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신호입니다. 이때까지 봤을 때 긍정적인 수치가 별로 없죠. 재고지수를 보시면 전월 대비 소폭 증가했고 하지만 기준선 아래입니다. 기업들이 향후 수요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의미고 기업들이 재고를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제조업체들은 재고를 쌓아두는 전략보다는 최소한의 필요한 재고만 유지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고 결국 이것은 경기 반등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고
관세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격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크고,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반면에 가격 지수는 여전히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고 15개월 거의 1년 반 가까이 기준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가격 지수가 50 이상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제조업 물가 압력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원자재 가격, 그리고 물류비, 관세 부담, 노동 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들은 비용 증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현재 소비자들에게 기업들이 가격 전가를 하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중상층과 부자들이 버티고 있지만 이미 서민들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출과 수입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모두 기준선 아래로 하회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이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이나 유럽의 수요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관세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고요. 미국 제조업 회복 역시 내수에만 의존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힘의 논리로 약소국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정말 트럼프 시대 때는 한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S&P 글로벌 제조업 PMI는 오히려 ISM 제조업 PMI와 다르게 52.2로 확장 국면을 유지했습니다. 두 가지 지표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ISM은 대형 제조업 중심이고 S&P 글로벌은 더 포괄적인 중소기업을 보는 겁니다. 결국 중소기업과 내수형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버티고 있지만 수출, 수입을 위주로 하는 대형 중심은 무너지고 있는 거죠. 미국 제조업 내부에서도 뚜렷하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경기 선행 지표 ISM 제조업 PMI가 47.9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미국 제조업이 여전히 회복 이전의 정체 구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규 수요가 부진하고 고용 위축은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교육은 쉽지 않은데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결국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 제조업의 실질적인 회복 수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미국 제조업도 쏠림 현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매달 나오는 제조업 PMI를 통해서 미국 제조업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